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늘도 참 무겁고 힘든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어떤 말을 오늘 좀 드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깊게 뭐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선매수든 1차 매수했던 종목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종목이 있는데 좀 낙폭이 좀 많이 주어지고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어떤 종목을 다 담지 마시고, 뭐, 1차든 선매수, 그리고 안테나 매수했던 종목들 일단 지켜보고요. 6월 달에 이렇게 좀 씨앗을 좀 뿌려놓고, 네, 또 하방, 경직이 어디서 나올지, 또 하방의 어떤 바닥권을 어디서 다져갈지, 뭐, 어디 뭐 진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바닥을 다져나가는 흐름은 6월 이내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지켜보고 6월 달에 씨를 좀 뿌려놓고 1차 매수 정도 해 들어갔던 종목은 7월 달에 좀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어가면서 플러스권에 들어갈 때 좀 이제 익절을 하면서 다시 뿌렸던 씨앗을 걷어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뭐 종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간 안들을 그냥 패스하시고 급등한 종목도 따라가게 되면 또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눌러줄 때마다 좀 담아갈 섹터의 종목들이 보이면 조금씩 담아가 보자. 그리고 7월 달에 훈풍이 저는 한 번은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풍이 불어오면 그때 뿌렸던 씨앗을 걷어들이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2%대 하락이고요. 왔다 갔다 온 상황인데 시간으로 또 2, 3%, 뭐 작게는 1%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시간에도 거래가 좀 되면서 하락을 좀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 네. 유럽 지수도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2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한번 지켜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견뎌야 될 구간이고, 지켜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장중에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게,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라고도 좀 생각되는 부분인데, 쉽게 매수의 버튼이 클릭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어렵게 어떤 혼탁하게 만드는 섹터이긴 한데, 어쨌든 가는 놈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주고, 현재 안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들은 제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조금 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가장 또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개인의 어떤 투매가 나왔다. 그 비중은 이제 대략 보시면 거래소에서 1,500억대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 부분을 외국인이 받아간 부분, 그 대신이 아니고 또 코스닥에서는 2천억 정도의 개인의 강한 순매도가 거의 투매가 나왔다, 손절한 비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를 따지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소가 대략적으로 코스닥보다 한 10배, 8배, 10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에 투매한 그 비중, 지금 여기 비중이죠. 2천억 원의 그 규모가 거래소에 비교를 하면 그는 2조 원의 강력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반대로 외국인은 1,000억대를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고 혼탁스럽고 개인은 여기서 던지고 점점 떠난다. 예, 개인이 떠나면 시장은 돌아옵니다. 예, 훈풍이 갑자기 불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죠. 얼마큼 더 떨어지고 돌아갈지 아니면 횡보등락을 할지 변동성도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투매가 나왔다. 네,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제 15일 기준이죠.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전거래일보다 4,600원이 감소. 네, 그래서 총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21조 1,400원 정도 집계가 됐는데, 코스피 시장은 2,300원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신용융자 금액입니다. 11조 원 2천억. 코스닥은 2,300억 줄어들어서 9조 9천억, 거의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코스닥은 한 9조 원, 예, 무조건 10조 원 밑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언더 11조가 되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좀 더 건전성이 괜찮다고 보면 코스닥 한 8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인의 어떤 신용거래융자 금액이
만만치 않다. 예,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악성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네, 참고를 하자. 그 대신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니다. 네, 관망을 하든지 조금 담든지,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스 잠깐 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많은 뉴스를 보여드릴 시간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한두 가지 뉴스만 보고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크롱,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쪽이죠? 숄츠, 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3인방 분이 키이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 종전, 압박을 하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러한 말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된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안보 위기,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협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도자 3명이 뭉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비밀리에 이제 회담은 진행된 부분이니까 이러한 어떤 만남 자체가 잦아들고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악재가 덜 나오지 않을까. 악재라기보다는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기다려 봅시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네. 또 어떤 식으로 젤렌스키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봅시다. 네. 태경 케미칼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름이 되면 그래도 드라이 아이스였던 그 이슈가 부각될 확률이 높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2, 3일 쭉 내려왔는데 오늘 또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산 풍기 이렇게 내용이 있는 부분이고 내용 잠깐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코로나 사태에 촉발된 탄산 풍기 현상으로 드라이 아이스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국내 1위 생산 업체입니다. 태경 케미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산업 현장 곳곳에서 탄산 부족을 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정유,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업용 탄산 생산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주요 정유, 석유화학 업체들의 유지 보수 일정이 겹치면서 탄산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용 탄산은 원유를 정제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데 보자. 어쨌든 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탄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또 태경 케미칼, 네,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매수세가 몰린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탄산 풍기가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데 또 이제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자. 날씨가 아직 무더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6월이 지나고 또 7월이 오면 정말 이번 또 한 해 여름은 굉장히 좀 덥지 않을까.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예, 환율도 좀 떨어지고. 차트 잠깐 볼게요. 태경 케미칼이 지난 이제 추세를 약간 이탈을 하고 많이 이탈을 했네요. 약간이 아니고. 네, 그래서 2, 3일 정도 쭉 지수 하락 때문에 내려왔는데 재차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좀 상승을 가다가 뉴스 나오기 전까지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 시간 외로도 약간 지금 또 시장 악화 때문에 2%대, 2.6%대 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바지만 지금 박자는 맞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한 선매수 정도는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금 부각될 종목이 아니긴 하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다음 주까지 1차 선매수 나누어서 들어가 보시고 2차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그리고 좀 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될 때 골든 크로스 나오죠. 네, 그때 시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나올 때 확인 매매를 하자. 낮게 사기보다는
2차 매수는 올라가는 거 보고 사게 되면 7월 달에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패밀리 전체 분들에게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해 주시고 한번 매매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설명드리고 싶고,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범한 퓨어셀 공모가는 4만원이고 상장일은 이제 내일입니다. 6월 17, 17로 되어 있습니다. 범한 기업의 이제 지금 수소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나온 회사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 설립된 회사이다. 그런데 공모가가 좀 세요. 네, 4만원. 약간 높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경쟁률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인기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관련주를 지금 뭐 이렇게 막 찾기보다는 찾아도 딱히 들어갈 만한 그런 지금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잠깐 볼게요. 수소연료전지 쪽이라고 하면 지금 친환경 쪽 섹터인데, SPO셀도 여기를 지금 헤어가지 못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요. 네, 확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꼭 수익이 날 때는 매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번쩍번쩍할 때 익절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 보유하자고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때였구나. 그쵸, 이때였다. 맞네요. 네, 그래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도 지금 여기서 막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애매할 때는 좀 던지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모아갔던 분은 좀 그러한 부분이죠. 네, 일단 대응을 잘 좀 하셨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가 제가 이때 좀 잠깐 봤던 종목인데, 지수 하락 때문에 좀 내려왔지만 재차 이제 크게 돌려주는 양음량 패턴이 좀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비록 좀 시간으로 약간 2%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480만 주 정도 크게 터지면서 이날도 지금 뭐 260만 주. 그래서 내일도 거래가 좀 터진다고 보면 다시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이유는 같은 이제 에너지 섹터 내에서 원전주 빼고 태양광 플러스 풍력 쪽으로 때가 덜 탄 또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한번 눌러줄 경우에 한번 좀 사셔가지고 번쩍하면 단기는 5% 많게는 뭐 10% 7% 올라가면 또 이절을 챙겨보는 단타 구간이고, 여기를 한 번에 뚫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번쩍 올라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면 단기 익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키움증권을 사용하신 분은 여기 지금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인포스탁 섹터 종목 이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2022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도 좀 튀고 있다. 그래서 G2파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좀 죄송하고, 가온칩스는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가온칩스도 2-3일 동안 좀 크게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안에 아마 다들 아시는 세아 메카닉스도 이 섹터 내에 테마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이 좀 꽤 강했다. 나름의 개인적인 테마가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테마의 섹터에 편승이 되면서 공구먼이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또 2022년도 상반기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로보틱스도 그러한 좀 약간 부분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신 분은 여기서 단기 25,000원에서 익절을 챙기면 좋습니다. 짧게 이제 수익을 챙기면 좋은 구간이었고, 세아메카닉스, 퓨런티어까지 지금 이런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앞에 전고점을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을 보면 일단 바이오 F DNC는 이제 가버렸고요. 그래서 날에 나올 텐데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임없이 관찰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이때 좀 선매수 놓쳤던 부분이겠지만, 뭐 내일 좀 눌러준다고 하면 좀 사보고 분봉 돌아가면 뭐 한두 번 나눠서 사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손절가, 5일선 이틀하면 전량 매도,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 섹터 내에서 여기 종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이
앞서 이제 여기에 고점이죠. 그래서 좀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흡수를 좀 했죠. 매물 소화를 거쳤고 다시 한번 두드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확률에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풍력 플러스 태양광,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뉴스가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명에너지는 제가 한번 설명 2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연케미칼,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그렇게 보시는 부분이고, 원전주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한전산업이 갑자기 호재 뉴스와 함께 빵 치죠. 거기 물려있게 되면, 빵 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보세요. 언제든지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고 종가 다시 사든지 눌러줘도 사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지 현금을 들고 있든지 직접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또 튀었던 종목들 있죠. 한네트, 한네트, KCT, 로짐, KCS, K사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버렸는데, 1조 5천억 규모의 유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게 쭉 내려준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또 호재 갑자기 뉴스를 가공해서 세력들은 돌려가면서 이렇게 터트리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물려있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될 부분이다. 이평선 밀집, 여기 캔들의 밀집이 되면 언제든지 일단은 매도해요.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대응을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전주든 로봇주든 어떠한 종목이라도 제가 안내드리고, 혹시나 1차 매수 들어갔든 안테나 들어갔다 하더라도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 제가 미처 말씀을 늦게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평단가까지 오면 무조건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한다.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 조항 페인트였죠. 이제 패밀리 중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이른 아침은 아니었고 장시작 전에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톡을 주셔가지고 이게 시가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바로 매도예요. 바로 매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한 달, 2달 동안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종목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나의 평단가 근처든 약간 약손절이든 4%, 5% 손절한다 하더라도 급반등이 나오면 시가가 지금 오늘 14%, 고가가 19%인데 나누어서 팔든지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도를 하고 현금 보유하고 관망. 이게 못 팔면요, 못 팔면 또 계속 쭉 내려오거든요. 쭉 내려와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추가로, 그러니까 그 단타를 종목을 고르실 때,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5일선을 탄탄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크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잠깐만, 쇼박스처럼 5일선 이탈하는 종목인데, 위에 꼬리 길고 음보 내려온 종목을 단타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강한 종목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G2파워하고 그런 섹터들. 여기, 그런 종목들이 보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열어놓고 보고 5일선 위에 있는 것들, 거래가 크게 동반되는 것들, 그리고 체결감도 강한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타 종목들을 나열해서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제가 1분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래가 줄어드는 종목, 5일선 위에 있지만 애매하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한 종목, 21선 이탈 함께 이탈한 종목은 단타 공략 종목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텔레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다.